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 윤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팟캐하는 김 기자입니다. 오늘 에피소드로 들어가 볼게요. 이번 에피소드는 기업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이 얼만큼 돈을 버는지 또 얼만큼 사업을 잘하는지를 알 수 있는 재무제표가 바로 손익계산서예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재무 양식입니다. 얼만큼 돈을 벌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만큼 비용을 지출을 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은 이익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죠. 한마디로 기업의 실적이에요. 주식시장에 이제 상장된 기업의 경우에는 매 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때 손익계산서가 발표가 됩니다. 손익계산서 중에는 연결손익계산서와 별도손익계산서가 있어요. 연결손익계산서는 자회사나 계열회사를 연결해서 만든 손익계산서예요. 자회사에서 발생한 이익 중 지분율에 따라 이제 일부가 모회사의 이익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러한 수익도 포함하게 되는 것이 연결손익계산서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회사가 번 돈도 그중 일부는 내 돈이다. 네. 그쵸. 100% 지분이면 100% 내 돈이 되는 거고 50% 지분이면은 네. 그중에 반이 내 돈이 되는 거고. 네, 지분율에 따라서 이제 모회사로 이렇게 종속되는 이익이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 본격적으로 손익계산서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헷갈리는 용어들부터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TV나 기사에서 보면 유명 연예인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몇억 원을 벌었다 이런 기사 많이 보시잖아요. 많이 벌수록 장사가 잘 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일이긴 하지만 약간의 함정이 있습니다. 상품을 판매해서 실제로 이제 사장의 손에 쥐어지는 이익이 얼마인지는 또 별개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익, 수입, 매출, 이익 이 용어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과일 가게를 하고 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매월 한 개에 1,000원 하는 사과를 1,000개 팔아서 저는 100만 원을 벌었어요. 매월 사과를 팔기 위해 사과 농장에서 한 개에 500원에 사오고 직원을 한 명 두고 또 10만 원의 월급을 줍니다. 또 전기 요금으로 매월 3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인 수익을 원해서 제 가게 한 켠에 꽃가게에 새를 두고 있어요. 매월 꽃가게로부터 월세를 10만 원을 부가적으로 받고 있죠. 여기서 제 과일 가게는 하나에 1,000원짜리 사과를 1,000개 팔아서 100만 원을 법니다. 그리고 꽃가게 월세로 10만 원을 받죠. 그러면 총 들어오는 돈이 얼마일까요? 110만 원이요? 맞습니다. 이 110만 원이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 주요 사업은 과일 가게이니까 과일을 판매한 100만 원이 매출인 거죠. 매출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이고 수익은 사업 외에 부가수익이나 이자 수익 등 모든 수익을 다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본 사업을 얼마나 잘했느냐는 매출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매월 나가는 돈도 살펴볼게요. 제가 사과 농장에서 한 개에 500원 하는 사과를 1,000개 사오니까 50만 원이 사과 매입 비용이 되고요. 또 직원 월급 10만 원에 전기요금 3만 원이니까 총 합쳐서 매월 총 63만 원의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매월 수익 110만 원을 벌어서 63만 원이 나가죠. 그러면 실제로 제 손에 쥐어지는 돈은 47만 원입니다. 이 47만 원을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입은 무엇일까요? 손익계산서에서는 수입 항목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수입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합법적으로 벌어들이는 일정액의 금액이라는 의미예요. 포괄적인 의미이고요. 재무제표 상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사업을 해서 1억 원을 벌었어 라고 했을 때 이 1억 원이 수익인지 매출인지 이익인지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그래야 정말 사업을 잘한 건지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사업자 손에 쥐어진 이익이 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이제 손익계산서의 구성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과일 가게로 돌아가 볼게요. 저는 사과를 팔아서 100만 원을 벌었어요.
가게에 따로 꽃가게에 세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사과 판매만 제 온전한 수익인 거고요. 그리고 사과를 과수원에서 사오는 비용이 50만 원이었죠. 직원 월급과 전기 요금이 합쳐서 전체 13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때 수익과 매출액은 동일하게 1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매출 원가는 사과를 구입한 가격 50만 원이에요. 매출 원가는 판매된 상품의 생산 원가 혹은 구입 원가를 의미합니다.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 구매 및 생산 활동을 할 때 발생한 비용을 의미하죠. 수익에서 매출 원가를 뺀 금액이 매출 총이익이에요. 제 과일 가게의 매출 총이익은 100만 원에서 사과 구입 가격 50만 원을 빼서 5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어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제품, 상품, 용역 등 판매 활동과 기업을 운영하고 관리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매출 원가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영업 비용을 의미하죠. 판매비와 관리비를 합쳐서 판관비라고도 합니다. 제 과일 가게 판관비는 직원 월급과 전기 요금을 합쳐서 13만 원이니 판관비가 13만 원이 되는 거예요. 매출 총 이익에서 판관비를 제외한 금액이 영업이익입니다. 제 과일 가게의 영업이익은 매출액 100만 원에서 매출 원가 50만 원을 빼고 또 판관비 13만 원을 빼서 37만 원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매출 원가와 판관비를 합쳐서 영업 비용이라고 합니다. 중간 정리를 하면 매출액에서 영업 비용인 매출 원가와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업이익에서 영업활동을 제외한 다른 수익과 비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업 외 수익이나 영업 외 비용이라는 항목이 있으며 영업 외 수익은 영업이익에서 더하고 영업 외 비용은 영업이익에서 빼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이익을 계산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법인세 비용을 빼면 최종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 수익 및 비용을 계산하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손이익, 여기서 법인세를 빼면 당기순이익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실적을 볼 때는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렇게 세 가지를 흔히 봅니다. 기업 생산활동의 효율성을 평가할 때는 매출 총이익을, 영업활동의 성과를 볼 때는 영업이익을, 실제로 기업의 손에 주어지는 성과를 보려면 당기순이익을 보면 됩니다. 매출 총이익의 비율이나 매출 원가율을 전년도와 비교하면 기업이 상품을 제조하거나 상품을 구입할 때 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했는지를 비교해 볼 수가 있고 영업이익을 통해 기업의 생존 능력과 경쟁력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기업의 손익계산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볼게요. 공시 시스템에서 삼성전자를 검색하고 분기나 반기, 사업 보고서를 보면 되는데 저는 올해 5월 15일에 공시된 분기 보고서를 볼게요. 올해 1분기 실적입니다. 3번 재무에 관한 사항에서 2번 연결 재무제표를 봅니다. 두 번째 표가 손익계산서예요. 3개월 누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 3분기 분기 보고서를 본다면 3개월은 3분기에만 해당하는 손익계산서고 누적이라고 나온 부분은 1월부터 9월까지의 해당 연도의 3분기까지 누적된 손익계산서입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수익, 매출액은 55조 원입니다. 여기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20조 원이죠. 판관비와 관리비를 또 빼면 영업이익이 6조 원이 됩니다. 기타 수익은 더하고 기타 비용은 빼고 지분법 이익은 더하고 금융 수익도 더하고 금융 비용을 빼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6.7조 원이 나오고요. 법인세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4.8조 원이 나옵니다. 총 55조 원을 벌어서 삼성전자가 실제로 손에 쥔 이익은 4.8조 원이라는 의미이죠.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등이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실적은 기업 활동을 하면서 이익이 났지만 판매한 금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을 하게 되면 손실, 적자가 나게 됩니다. 미래 성장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로 인해서 단기간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괜찮지만 장기간 손실, 적자가 난다면 기업의 사업 활동이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의미이니까 이거는 위험 신호겠죠. 기업의 분기, 반기 사업 보고서는 실제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공시가 됩니다.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에 기업들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잠정 실적은 회계 감사를 받기 전에 기업이 계산을 한 성적표예요. 이걸 바탕으로 회계 감사를 받고 난 뒤에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잠정 실적 공시 내용을 보고 싶으면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공시를 보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실적을 볼 때는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본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